아버지가 탈모시니 할아버지가 탈모시니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머리를 분들 계시죠? 이쪽에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 좋다고 무조건 발라야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직전에 머리를 감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두피에 염증이나 또 곰팡이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피가 되게 가렵고 막 비듬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는 분들 꽤나 있으실 거예요. 다 전문가가 됐다고 착각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위험합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탈모는 유전적인 영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가 남성형 탈모는 유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탈모시니 할아버지가 탈모시니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 중에 탈모가 있는 경우에 그 유전자가 후손에게 전달되어서 탈모를 유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근데 남성형 탈모를 제가 원인을 크게 살펴보면 사실 첫 번째는 그 유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전이고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 즉 안드로겐에 의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남성 호르몬 있죠? 여기는 테스토스테론이 이 모낭에서 5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 강력한 안드로겐인 DHT 호르몬, 이 DHT가 탈모 발생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탈모 부위에 이 5알파 환원 효소의 활성이 높아서 DHT가 많이 형성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또 이러한 남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이 계속 모낭 부분을 또 자극을 하게 되면 모발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TGF-베타라는 게 있는데 이 TGF-베타가 분비가 되게 돼요. 이것이 모낭을 위축시키고 털들의 소형화, 작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국 첫 번째 유전, 두 번째 남성 호르몬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탈모의 유전적인 배경이 있더라도 사춘기 이전에 표현이 좀 그런데 거세를 하는 경우에 탈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남성형 탈모의 발생 원인은 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남성 호르몬이 주요하게 작용해야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형 탈모는 주로 이마나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후퇴해서 생기는 거나 아니면 이게 정수리 쪽이 비어 보이거나 이러한 정수리 부위에 이 정수리 타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빠지면서 그 부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마 라인부터 빠지는 M자형 탈모나 아니면 정수리 부위가 빠지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게 남성형 탈모고요. 이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두피 전체에 골고루 아주 고르게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부위가 이렇게 좀 벗겨지는 후퇴하는 남성형 탈모와 달리 이 이마 라인이 비교적 유지가 되는 특징을 보여요. 이 헤어라인이 유지가 되는데 여성형 탈모는 중앙에서 이 가름마를 중심으로 머리카락이 되게 얇아지고 결국 이렇게 보게 되면 가름마 주변이 되게 좀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성형 분들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세요. 자, 이 여성에게서 이 탈모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한 가지 주된 이유가 이 남성형 탈모처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스트레스, 영양 부족, 갑상선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폐경기나 출산 후와 같은 시기에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자, 이때 여성형 탈모가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남성형 탈모의 원인인 아까 DHT 많이 들어보셨죠? DHT 호르몬도 약간은 영향을 미친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영양 결핍이나 스트레스도 여성 탈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성 탈모를 일단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여성형 탈모예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영어로는 Female Pattern Hair Loss라고 하고 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안드로겐 호르몬과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사실 그 정도는 좀 덜하고 훨씬 더 복잡한 요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남성들과 다르게 헤어라인이 이렇게 유지된다고 그랬잖아요. 헤어라인이 유지가 되면서 이 전두부와 정수리 쪽으로 털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고 밀도가 되게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봤었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관찰이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휴지기 탈모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모발도요.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생장기에서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체 모발의 한 85에서 90%가 이 생장기 모발일 거고요. 그리고 1% 미만이 퇴행기, 그리고 한 10% 정도가 이제 휴지기 모발인데 우리가 흔히 머리를 감거나 머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길 때 이렇게 빠지는 머리카락들이 바로 이 휴지기에 있는 모발들이에요. 어차피 빠질 애들. 근데 이제 휴지기 탈모증의 경우에는 생장기에 있는 모발들이 조기에 갑자기 휴지기로 이렇게 이행을 하면서 휴지기 모발들이 과도하게 탈락이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좀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6개월 이내로 좋아지는 이제 급성 휴지기 탈모증인데 출산이나 큰 수술을 받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뭐 심한 다이어트나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한 3개월 뒤부터 탈모 증상이 좀 진행이 되고 이는 보통 사실 이제 수개월 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약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만성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좀 영양 상태도 봐야 돼요. 뭐 철이나 아연의 결핍 같은 것도 한번 봐야 되고 갑상선 질환과 혹시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없는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원형 탈모가 있는데요. 두피에 이 특정 부분이 이렇게 좀 먹은 것처럼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데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우리의 모발을 공격을 해서 국소적으로 요 부위가 머리가 빠지는 것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갑상선 같이.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막 심하게 받았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견인성 탈모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묶거나 헤어스타일링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꽉 쪄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물리적인 스트레스로 이제 발생을 합니다. 뭐 특히 승무원분들, 뭐 아나운서분들과 같이 직업적으로 항상 이제 머리를 쫙 이렇게 바짝 당겨서 이제 묶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서 잘 관찰될 수가 있고, 이게 따라서 이 당겨지는 힘이 가해지는 부위, 어디죠? 앞쪽이나 아니면 측두부 이쪽에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머리를 매일 특히 강하게 묶는 거는 결국은 견인성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당기는 스타일링은 결국은 모낭에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특히 이 포니테일 있죠. 여성분들 막 영혼까지 끌어모은다잖아요. 막 포니테일, 그리고 따은 머리, 그리고 이제 뭐 드레드락 이런 것들의 스타일링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려면 사실 그냥 심플해요. 머리를 너무 세게 묶지 말고 머리를 좀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뭐 오가닉 염색약, 파마약 뭐 이러한 것들이 이 제품사에서 추구하는 성분이 뭔지에 따라 다르긴 해요. 왜냐면 다들 되게 요즘에 저자극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도 당연히 본인들이 막 오가닉 설명은 하지만 이 성분 자체가 정말 두피에 영향을 안 주느냐는 사실은 성분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회사가 이런 걸 표방하기 때문에 일반 제품보다는 두피에 덜 자극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염색약과 사실 파마약은 일정한 화학 성분을 포함할 수가 있고 이게 두피랑 모발에 자극을 주거든요. 저희 피부과 전문의 시험 때 그래서 이제 각종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에 꼭 이제 파마약이나 염색약의 성분이 들어가요. 이제 민감한 두피를 가지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결국 오가닉 제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품이든 안에 성분을 보면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분들에 의해서 내 두피가 어떠한 미세 성분에 의해서도 자극을 안 받는다고 얘기는 못하겠죠. 따라서 염색이나 파마 후에 우리가 두피가 자극을 받거나 모발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쵸. 저도 새치 염색 항상 주기적으로 해요. 저도 사실은 안 한다면 흰머리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로는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저자극성 제품 또는 또 모발 보호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이나 파마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리 모발 자체를 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염색이나 파마 전에 모발 보호제나 컨디셔너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모발의 손상을 좀 최소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 두피에 직접적으로 이 제품들이 닿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염색약을 사용할 때 최대한 두피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줍니다. 사실 셀프로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어렵다는 거 당연히 아시고 불가능하다고도 느끼실 텐데 그래도 최대한 두피에는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모발에만 닿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시간 조절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상하게 염색약이나 파마약 같은 것들을 하면 두피 부분이 굉장히 자극받거나 간지럽거나 이런 분들은 염색이나 파마 시간을 조금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해서
과도한 손상을 좀 피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국 우리가 열 사용 같은 걸 또 해주잖아요. 파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이어서. 그래서 고온의 헤어드라이어나 스타일링 도구의 사용을 최대한 피해주고요. 최대한 자연 건조를 하도록 권장을 좀 드립니다. 호호바 오일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화장품에 포함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뭐 두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천연 오일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호호바 오일은 두피의 피지 분비를 좀 조절을 해주고 건조한 두피를 좀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우리가 너무 건조해져도 비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항염증 작용 효과가 있어서 두피 자극을 좀 완화하고 손상된 두피를 좀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호호바 오일도 결국은 기름이죠. 오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피에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루성 두피염이 있거나 두피에 기름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 좋다고 무조건 발라야지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또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손상된 두피 부위에 아주 소량만 써보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를 감는 시간대 자체가 사실 탈모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저녁에 머리를 자기 직전에 머리를 감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말리고 자기엔 너무 귀찮으니까 졸리기도 하고, 말리지 않는 채로 그냥 잠자리에 들면 두피가 굉장히 습한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이 베개류에 이렇게 같이 눌려가지고 굉장히 습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피에 염증이나 또 곰팡이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땀이 심한 발에 양말을 계속 신고 있으면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곰팡이성 질환도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탈모를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머리를 감더라도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말려주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둘 중에 언제 해도 상관은 없다. 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이상적인 물 온도는 약 37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이건 사실 세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미지근한 물은 피부에 아무튼 도움이 돼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톱으로 두피를 이렇게 긁으면서 감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두피에 막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막 소리 날 정도로 이렇게 감으면 되게 시원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대놓고 손톱으로 긁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손톱으로 이렇게 긁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두피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는 절대 이 손톱으로 문지르지 말고 이 손에 지문이 있는 뭉툭한 부분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나쁜 습관으로는 샴푸를 너무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아침에 샴푸하고 아침 운동 다녀와서 샴푸하고 또 직장 끝나고 샴푸하고 자기 전에 샴푸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샴푸를 자주 하는 건 오히려 탈모를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샴푸에는 계면활성제 등의 세정력을 띠는 성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두피를 닦아내게 되면 피부 표면에, 두피도 피부죠, 이 피부 표면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름층까지 닦여지게 되면서 두피가 건조하고 또 이 두피의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서 탈모가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하루에 한 번만 샴푸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저녁에 내가 자기 전에 샴푸를 했으면 아침에는 운동 다녀왔다고 쳐볼게요. 운동 다녀와서는 그냥 물로만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뜨거운 물로 감는 거가 사실은 두피와 모발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두피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한 네 번째로는 대충 헹구는 분들 계세요. 성격 급한 분들. 우리가 얼굴도 클렌저들 쓴 다음에 클렌징 제품을 제대로 안 닦으면 걔네가 모공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샴푸나 컨디셔너도 마찬가지예요. 샴푸나 컨디셔너를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그 잔여물이 안 그래도 이렇게 모발 때문에 굉장히 잔여물이 잘 껴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두피에 남아서 자극을 주고 모낭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를 빗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젖은 모발은 아무래도 더 약해서 이 빗질에 의해서 자극을 받거나 또 탈모가 있는 분들 한올이 아쉬운데 쉽게 모발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에 빗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안 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따져볼게요. 미지근한 물로 두피와 모발을 적십니다. 이 샴푸 전에 물로 좀 충분히 헹구어줘서 먼지와 피지의 일부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이 들어가자마자 샴푸를 짜가지고 먼저 막 샴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물로 이 먼지와 피지의 일부, 두피 안에 있는 피지의 일부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샴푸를 좀 적당량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샴푸를 손바닥에 물과 섞어서 거품을 좀 낸 다음에 두피에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굴에 클렌징 폼을 쓸 때도 클렌징 폼을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거품을 낸 다음에 이 거품으로 닦아야지 피부의 마찰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를 어느 정도 물에 묻혀서 거품을 내게 한 다음에 마사지 하듯이 감아주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로는 손끝으로, 그러니까 손톱이 아니라 이 지문이 있는 묵툭한 부분으로 여기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샴푸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충분히 헹구는 거랬죠. 미지근한 물로 이 잔여물들, 특히나 이렇게 좀 모발이 풍성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기신 분들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물로 헹궈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한데 샴푸는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기입니다. 자, 샴푸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분들 계세요. 되게 약간 청결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마다 샴푸를 해야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게 결국은 두피를 건조하게 하고 정상적인 기름층까지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매번마다 샴푸를 머리를 감다 보면 이제 하루에 한 두세 번 이상씩 그냥 감게 돼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두피가 되게 가렵고 막 비듬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는 분들 꽤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피 제품을 쓰거나 뭐 왁스나 아니면 뭐 젤 같은 거를 썼거나 두피 제품 뭐 예를 들어 왁스 같은 거나 스프레이 같은 걸 썼다거나 밖에 나갔다 온 후에는 그때는 한 번은 당연히 샴푸로 감아야 되겠죠. 근데 그 외의 시간에는 그냥 물로만 감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사실 차가운 바람이 탈모 예방에 더 좋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바람은 두피와 모발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손상이 될 수 있으며 모발이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물기를 좀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차가운 바람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말리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두피가 습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앞에서 제가 비유 드렸죠. 우리가 발이나 두피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결국 발에도 땀이 많이 나는데 양말이라는 공간 안에서 땀이 차면서 습한 상태가 되면 무좀이 잘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습한 상태에서 베개와 더불어서 두피가 떡이 지면서 그 부분이 너무 습해지면 곰팡이성 질환도 잘 생기게 되고 염증도 더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탈모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걸 먼저 해보는 건데, 첫 번째가 머리를 감는 습관, 그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감는 시간을 잠자기 최소 한두 시간 전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머리를 꼭 잠들기 직전에 감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식사 후에는 바로 머리를 감는다, 이런 식으로 머리 감는 습관, 그 시간을 좀 바꿔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여성분들한테 좀 해당이 되겠지만 헤어 터번 같은 걸 좀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이나 터번을 머리에 이렇게 감싼 채로 뭐 집에 마무리 일 같은 걸 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말리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헤어드라이어도 그냥 바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자연 건조가 좋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연 건조가 다 하더라도 머리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감은 후에 곧바로 드라이어로 말리되 너무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약간 찬바람을 통해서 말리는 게 아무래도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비싼 탈모 샴푸가 사실 효과가 없는 이유는 탈모의 원인이 사실 복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샴푸만으로는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각종 샴푸 회사들이 막 뭐 탈모 얘기하는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유전적인 탈모나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이라면 샴푸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 경우엔 당연히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샴푸는 이제 두피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탈모 치료의 이게 일부분인 거죠. 결국은 영양제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도 탈모가 잘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항진균제나 징크라는 게 포함된 샴푸를 권장을 하지만 탈모에 사실 도움이 딱 된다라는 샴푸는 따로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탈모 샴푸라고 해서 나온 제품들로는 뭐 피나스테라이드나 미녹시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뭐 치료용 샴푸들도 이제 뭐 해외 직구 사이트 같은 데서 좀 보이고, 살리시산, 티트리올과 같은 또 두피 건강을 좀 도와주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인의 두피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비듬이나 지성 두피에서는 살리시산 같은 것이 포함된 제품을 통해서 이러한 기름층이 좀 닦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고, 민감한 두피의 경우에는 저자극성 샴푸를 제가 권장하긴 합니다.
탈모도 결국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안 좋은 음식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탈모도 결국은 피부에 붙어 있는 모발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안 좋은 음식들이 탈모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주로 이제 고지방, 고당분, 고염분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패스트푸드가 있는데 무조건 패스트푸드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 고지방이나 고염분이 포함된 음식은 사실 피지 분비를 좀 과도하게 증가시켜서 두피 건강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너튜브 같은 데서도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하는 내용인데 바로 고당분 음식, 뭐 과자나 케이크 뭐 이런 애들이죠. 우리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GI, Glycemic Index라고 하는데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들이 얘들을 빨리 떨어뜨려야 되니까 작용을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유발이 되고 호르몬 불균형도 유발이 돼서 결국 탈모를 또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튀긴 음식. 여기엔 또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좀 방해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알코올, 술이죠. 그래서 과도한 또 알코올 섭취는 탈수를 또 유발하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적절한 영양 섭취와 사실 생활 습관을 통해서 좀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양 섭취 개선을 보면은 뭐 단백질, 철분, 비타민 D, 비군 비타민, 아연 등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뭐 거기엔 당연히 계란, 뭐 살코기, 생선, 녹색 채소, 뭐 콩류 등이 좋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하는 게 중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형 탈모든 휴지기 탈모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탈모를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명상이나 아니면 좀 운동,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의사 상담이 중요해요. 요즘에 다들 막 너튜브 같은 것 때문에 다 전문가가 됐다고 착각을 해서 본인이 막 약을 뭐 직구로 사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위험합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치료 옵션들,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미녹시딜액, 아니면은 뭐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먹는 약, 뭐 아니면은 모발 영양제 이런 것들, 아니면 모낭 주사 같은 것을 처방받아서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던 검정콩이 있죠.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DHT라는 이 호르몬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태, 이것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단백질이나 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블랙 선식,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에 검정콩, 검정깨, 검정쌀, 이게 혼합된 이 블랙 검정색을 띠는 선식들은 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탈모 예방에 좀 도움이 되고요. 또 호박씨, 이것도 뭐 아연과 뭐 식물성 스테로이드들이 DHT 생성을 억제하는 데 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녹차, 이게 카테킨 성분이 결국은 DHT 생성을 또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생강이 있을 수 있어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고추, 이게 또 캡사이신이 함유가 돼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아무래도 미녹시딜도 결국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탈모를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아무래도 탈모에도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뭐 시금치가 있을 수 있어요. 철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요. 뭐 네 번째로는 오메가3 지방산, 이게 뭐 연어나 고등어, 아마씨, 그리고 호두 등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오메가3는 혈액을 되게 잘 흐르게 하고 항염작용,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마늘이 있는데 이제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좀 촉진하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계란이 있을 수 있죠. 뭐 비오틴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모발 성장을 좀 촉진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늘, 이게 또 황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모발 성장을 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양파가 있는데 이게 키르세틴이나 또 황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모낭을 강화하고 모발 성장을 좀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근은 이제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두피의 피지 분비를 조절을 하고 모발 건강을 좀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 이게 이제 비타민 E와 이제 건강한 지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두피를 보호하고 또 모발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적인 거죠. 아무래도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 보조적으로 해볼 수 있는 첫 번째로는 이제 콜라겐이 있어요. 우리가 콜라겐은 결국 두피와 모발 건강, 그리고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콜라겐 보충제, 콜라겐 영양제를 제가 꾸준하게 섭취를 해서 모발 강화를 좀 유지를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끔 이 녹차를 마시는데, 이제 녹차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이 DHT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좀 마시면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습관이겠죠. 머리 말릴 때 바로바로 말려주고 또 좀 차가운 바람을 사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끝나고 항상 헤어드라이는 찬바람으로 바꿔놓고 말립니다. 그래서 두피와 모발을 보호하는 습관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끔씩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손끝으로 두피 마사지를 하는데 이 손톱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지문이 있는 뭉툭한 부분으로 가끔 이렇게 두피를 마사지 해주면 그 마사지를 한 부분 내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겠죠. 그러면 모발 성장을 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헤어 제품을 쓸 때 전 두피에는 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왁스나 뭐 이런 것들 두피 제품 사용할 때 모근까지 완전 바르시는 분들 있죠. 스타일링을 위해서. 근데 이게 사실 약간만 간격을 떼도 결국은 두피에 직접적으로 안 닿는 것만으로도 많이 두피 건강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발에만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네요.